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이 좀 길어졌죠? 보통 이제 25분에서 35분 사이 정도의 강의 분량을 만드는데 이번 시간 좀 길어졌어요. 내용이 연속됐던 거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거의 50분 정도의 강의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번 분량은 좀 짧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간이 크게 오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진행하겠는데요. 자, 그것이 보통 일반 채권일 때는 봅시다. 그죠? 일반 채권일 때는 10년간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상사 채권 같은 경우에 이 국가에 대한 것도 실은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가 5년 것이 있는데 국가 이런 경우에는 5년. 그죠? 3년짜리가 있었고 1년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그죠? 언제부터 시작되는 기산점이라 하죠. 이 기산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언제부터 10년이 카운팅 되는지, 언제부터 3년이 카운팅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기산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확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확정 기한인데, 확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도래하면 즉시 진행됩니다. 온다는 의미가 도래하거든요. 확정 기간이 도래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돈을 1,000만 원을 빌리면서 2020년 그죠? 11월 30일까지 갚겠다 라고 하면은 30일이 확정된 기한이잖아요. 요때 넘으면 즉 12월 1일부터는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확정 기한일 때는 그 기한이 그 기한이 도래한 때 그때부터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정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확정이 있다면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갚는다 이거 없을 수 있잖아요. 그냥 빌려줄 수 있잖아요. 이거를 기한이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해요. 이 없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때는 채권이 성립할 때로부터 진행돼요. 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계약 시부터 진행되는 것이죠. 이행기가 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로 즉시 진행이 된다. 즉 채권의 성립 시부터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이제 쭉 10년이나 5년 동안 장기간 동안 진행되잖아요. 그랬을 때 중단이 있을 수 있어요. 진행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거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불러요. 의 중단인 거예요. 자, 소멸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뭐랬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 요건이 뭐죠? 권리의 불행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권리 불행사 일정한 기간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때부터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어요. 그럼 요점에 와서 권리를 또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권리 행사하자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일반 채권이라 해봅시다. 그래서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5년 무쯤에 와서 권리 행사할 수 있잖아요. 5년쯤에. 그래서 아직 10년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권리는 소멸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됐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소멸도 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도중에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중단되는 거예요. 진행이. 소멸시효 기간 경과가 진행이 중단돼요. 그러니까 중단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처음부터 즉 중단이 해소된 때부터 처음부터 20년간
저 10년이면 10년 또는 뭐 5년이면 5년 본래 행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 행사 기간이 다시 진행되는 거예요. 다시 진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년쯤에 권리를 행사했고 그때 권리 행사가 종료됐다라고 한다면 5년이 지난 그때부터 다시 또 10년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자로서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중간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이에 의무가 이행이 됐다. 그럼 의무 이행으로 권리를 소멸하니까 문제 안 되겠죠. 그러나 권리를 행사해도 안 갚을 수 있잖아요. 빌려간 돈 갚으라고 해도 안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될 때는 다시 10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소멸시효 완성 기간을 5년짜리 했다는 5년이 또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권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죠?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언제까지? 완성되기 전까지. 그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래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니까. 그럼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무엇이 될 것 같아요? 어느 경우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봐서 불행사가 아닌 권리의 행사로 봐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것이냐. 어떤 권리 행사를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것이냐. 즉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면 권리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중단돼서 된 것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핵심 사유가 되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거예요. 어떠한 권리 행사,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때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민법은 중단 사유로서 몇 조에 규정되어 있냐면 168조를 일단 규정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168조에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청구예요. 청구를 하는 거. 달라고 하는 것이 청구겠죠? 쉽게 설명하면 그 다음에 압류 같은 걸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가압류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인이에요. 이 승인은 무슨 뜻이죠? 청구는 채권자가 권리자가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권리자가 하는 것이고 압류도 처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승인은 정반대로 채무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너에게 1억 원 갚을 채무가 있어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승인이에요. 그래서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도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반대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민법 제168조가 규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소멸시효가 준양된다. 시효가 중단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엇이 소멸시효가? 어떤 시효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된다? 중단된다. 어떻게 하면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그 사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청구하는 경우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걸 해놓는 경우에 세 번째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논의할 것은 어떤 거예요? 다음에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청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는 의문점이 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승인은 무엇인가? 압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이 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가장 문제되는 청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이 청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 청구하는 거예요. 아까 재판상의 청구 제척기관에서 재판에
청구 배웠잖아요. 재판상 청구가 바로 여기 청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돈 1,000만 원 빌려줬을 때 1,000만 원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소멸시효가 진행가 중단되는 거예요. 이거 중단되는 거예요. 언제? 소제기 시에. 네?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 우편으로 가면 하루 이틀 서해를 거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 소를 넣었는데 3일 뒤에 법원에 접수될 수도 있잖아요. 이 3일 뒤에 비로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3년이나 1년이나 5년이나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것이고, 이때 다시 소송이 종료된 뒤로부터 다시 또 10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죠, 다시. 그런 점을 주의하시고, 이때 청구란 일반적으로는 재판상 청구를 말하는데, 재판상 청구를 우리가 스스로 소를 제기한 자를 원고라 하거든요. 소를 제기한 자, 소 제기한 자를 원고라 부르요. 그리고 원고로부터 소 제기를 당한 자를 무엇이라 부르죠? 피고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원고가 소 제기하면서 완벽한 권리 행사가 되겠죠. 완벽한 재판상 청구가 되겠죠. 이때 시효 중단이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퍼펙트.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원고가 제기한 소에 피고가 응하면서 자기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기가 1,000만 원 빌려주었다고 계속 주장한다. 내가 법률상 내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한 사실이 없음을, 빌려준 것을 차용이라 하거든요. 빌린 사실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을, 그래서 1,000만 원 갚을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하는 소를 넣는 거예요. 이건 원고가 소 제기한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피고가 무슨 소리야? 나는 분명히 돈을 빌려줬어. 돈을 1,000만 원 빌려줬어. 대여라고 하거든요. 빌려주는 것은 대여해줬어 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과연 재판상 청구에 해당되는지, 즉 권리 행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걸 응소라고 하거든요. 소에 응한다 해서 응소라고 하거든요. 응소행위라고 전문용어로 부르고 있어요. 이 응소행위만 가지고서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네, 이거는 재판상 청구에 응한 것이지 청구 자체는 아니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적극적으로 1,000만 원 빌린 사실을 주장하면서 증거를 막 댈 수가 있어요. 주장하고 그걸 증명이라 하는데, 또는 입증이라 하고 주장과 증명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이때는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응소했을 때, 그런 주장과 입증을 했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돼서 진짜 빌려준 것이 있어도 10년이 진행이 중단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응소행위, 이건 노스쿨에서 배우는 겁니다. 노스쿨생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이거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은 노스쿨생보다 더 실력이 있을 수 있어요. 짱, 실력 짱. 나도 노스쿨생. 나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특정 분야에 관한 한, 어떤 분야에? 소멸시효 분야에 관한 한. 그 중에서도 소멸시효 중단, 그 중에서도 재판상 청구. 그래서 이것을 재판상 청구와 응소행위라고 쟁점을 부르는 거예요. 저 응소행위를 재판상 청구와 동일하게 봐서 이 응소행위 자체에도 소멸시효 진행의 소멸시효
중단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재미있죠? 재미없어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중에서 우리가 헷갈리고 혼동하시면 최고라고 하는 거 있어요. 최고. 이거는 법률 용어로는 관념이 통지, 의사의 통지의 일종인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의사의 표시와 비슷한 것 중에서 의사의 통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는. 아무튼 최고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독촉하는 거예요. 너 빨리 돈 갚아라. 너 나한테 1,000만 원 빌려갔지? 왜 안 갚아? 빨리 갚아. 라고 전화 보내고 문자 보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독촉, 법률 용어의 최고도 청구가 해당되는 아예 문제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 재판상 청구에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다만 이 최고를 하고서 오늘 최고를 했어요. 오늘 갚으라고. 그죠? 그리고서 6개월 이내에 소를 넣었어요. 소를 제기했어요. 그건 재판상 청구가 되겠죠. 이건 확실한. 아까 배웠죠? 청구를 했어요. 소 제기를 통해서. 그래서 6개월이 안 됐어요. 6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요날 보니까 이미 10년이 지났어. 일반 채권에서.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권리구제 못 받죠. 그죠? 의무 없죠. 이행할 갚을 의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한 날, 이때 최고한 날은 6개월 전이니까 10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당연히 안 지났겠죠. 그랬을 때 최고를 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소 제기 시점이 아닌 최고 시점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을 벌 수가 있죠. 6개월을. 요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을 연장받는 것 같은 효과는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재판장 청구를 해서 다시 10년이 간다든가 이건 없는 거예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다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만 비로소 최고에도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즉 최고는 내가 권리 행사 한 거 아니겠어? 내가 갚으라고 했으니까 내 권리를 행사했잖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혼동하기 쉽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야 되는 거예요. 승인. 이건 역으로 채무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채무를. 채무자가 자기 채무의 존재를 갚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채무자 스스로 인정했으니까 이 승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우리 민법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효가 중단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승인은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승인이냐? 서면으로 하면 명백하겠죠. 을이 갑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 내가 지난번 쳐서 갚을 돈이 있다. 조금만 미뤄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하거든. 명시적 밝히는 거예요. 구두도 좋고 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도 좋고 서면으로 좋은데 명시로 하면 좋아요. 채무가 있으면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오케이. 그런데 대부분의 승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져요. 즉 명시적으로 채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즉 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동. 어떤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변제기가 다가오는데 1년간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한테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빌린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연장이라는 것은. 연장해달라는 것을 하면은 이것은 묵시적 승인이다 라고 봐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보는 거예요. 또는 1억을 빌렸는데 1,000만 원만 갚을 수 있어요. 이것도 승인이 되는 거예요. 승인이.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승인은 명시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은 묵시적인 경우에 다툼이 생겨요. 명시적으로 있을 때 다툼이 많이 안 생기죠. 명백하니까. 그러나 묵시적일 때는 소멸시효 승인을 했냐? 채무 승인을 했냐? 안 했나가 다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이처럼 기간을 연장해달라든가 일부를 갚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라면은 묵시적으로나마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효과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효과는 어떻게 되냐? 권리가 소멸해요. 이걸 절대적 소멸시효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단, 소송에서는요, 채무자가 이거를 주장해야 돼요. 채무자가 무엇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어떻게? 주장해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 변론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좀 어렵거든요. 변론주의, 민사소송에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는데 변론주의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을이 갚아서 이걸 변제라고 하거든요. 변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을 상대로 1,000만 원 달라고 소송하는 거 꽤 있어요. 그랬을 때 1,000만 원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변제했다고 주장하지 않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으니까 내가 변제한 것은 땅도 알고 하늘이 아니까 난 굳이 재판장한테 알려주지 않아도 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록 변제해서 채무는 소멸했지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원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변론주의 때문에. 그래서 변제 효과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갚은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00만 원 그대로 갚으라고 판정이 나는 거예요. 소멸시효도 마찬가지예요. 소멸시효도 절대적으로 완성되는 순간에 채무는 소멸하지만 권리는 소멸하지만 소송에서 이걸 주장해야 돼요. 최소한 소송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해야 돼요. 누가? 피고가. 이해되시죠? 갑이 1,000만 원 빌려줬습니다. 을이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1,000만 원 갚을 의무 있죠? 사실이 있으면 갚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을이 소멸시효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아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때 판사는 10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판단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으면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결국은 갚을 의무가 없다. 라고 판단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가 이 주장을 안 하잖아요. 착오를 안 할 수도 있고 법을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비록 소멸시효는 완성됐어도 계속 갚을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론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여기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이 소멸시효 완성과 변론주의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스쿨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겁니다. 노스쿨 학생들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소멸시효 완성과 또는 효력과 완성 효력과 변론주의라는 쟁점으로 많이 논의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전문가 중에도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멸시효는 실제법에 관계되는 것이고 변론주의는 절차법이라는 민사소송법에 해당되는 것에서 이 두 개를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함께 이거 공이라고 쓰거든요. 공이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같이 한꺼번에 배우는 거예요. 실은 민법이지만 교양민법이지만 교양민사소송법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설명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실은 같이 설명했어요. 교양민법, 교양민사소송법. 이해되셨죠? 자,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두 번째 강의 시간 굉장히 길어졌어요. 좀 미안한데 세 번째 시간 좀 빨리 끝냈으니까 앞부분에 대한 오버된 부분 이쪽 부분을 중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추석 명절 기간에다 강의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청 기간만 좀 늘려놓을 테니까 그 정해진 시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시청하셔서 출석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그리고 출석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교양을 위해서도 또 교양을 떠나서 여러분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이 강의는 꼭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죠. 고맙습니다.